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탈과 코스텔릭의 돕기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알아볼 공부를 하기 전에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용을 시작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 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힘든 점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임용이란 이 과정이 어떤 선생님한테는 1년, 어떤 선생님한테는 2년, 또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벌써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5년을 한다고 또 7년을 한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결단코 뭔가가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그 시험 당일에 긴장이 있고, 우리 사실 시험 보러 갈 때 외우지 않고 가는 선생님은 없잖아요. 물론 외우지 않고 가는 선생님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선생님들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암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암기해서 시험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년을 했다고 다른 선생님은 1 년에 붙었는데 1년 만에 붙었는데 나는 5 년하고 6년 했다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 시험이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유아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과정 중심 교육 과정을 언급하면서, 시험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결과 중심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롭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잘 간직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신념 생각했었지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고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힘들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 이후에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이후의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정년을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더 안정된 직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쪽을 임용을 선택한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더워져서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쵸? 이제 6월도 금방 다 지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120일 정도, 100일 조금 넘게 남은 그 날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합격이 좌우될 것입니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할 거 즐기면서 하자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제 주위의 선생님들을 보면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또 많은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먼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우리 여러분들 힘이 나셨죠? 네, 돕기 행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돕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사회적 행동이었어요. 그쵸? 제가 지난번에 친사회적 행동 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죠? 위협받는, 제가 다시 제 영상을 보니까 하나를 빼뜨렸더라고요. 위협받는 나를, 위협받는 나를 돕고 보살펴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가 위로하기였고, 협이 뭐 협력하기, 협동하기, 협조하기 다 됩니다. 나가요. 나를 빼먹었더라고요. 나누기,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돕기, 그 다음에 보살피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돕기잖아요. 그쵸? 오늘 돕기에 대해서, 친사회적 행동 중 돕기의 발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는 두 학자를 알아볼 건데요. 바탈과 코스텔리 이라는 학자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탈과 코스텔릭은 단계의 명은 다르지만 그 뒤에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칭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탈과 코스텔릭을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바탈과 코스텔릭이 특성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코스텔릭을 먼저 쓰자면 저는 물심자규로 외우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물심자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강추했다. 그러면 물리적 강화 추론, 아니 추종이죠. 추종, 물리적 강화 추정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리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심리적 강화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추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거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발성의 시작 단계입니다. 자발성의 시작 단계. 그 다음 이쪽은 규범적 행동 단계. 이 이유도 있지만 쓰지 않았던 이유는 유아기가 한 여기 정도까지도 여기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규범적 행동도 잘 나타나지 않지만 넉넉하게 4단계까지 우리가 오늘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탈 같은 경우는 명칭이 좀 어려워. 여기는 똑같아요. 바탈과 코스텔릭이 규범적 행동이다라는 요 명칭 자체 단계명이 똑같습니다. 바탈의 처음의 명칭은요. 이 명칭이 책마다 강사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순구 언니는 강하고 수능적이다. 수능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내면적인데 도와주고 보상 이렇게 외웠어요. 주도성 도와주고 보상 도와주고 보상 구체적 보상. 그 다음에 여긴 똑같죠. 여기는 수능 그쵸? 구체적 언급 강화. 요 언급을 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용어가 해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명칭 속에서 다 특성이 있긴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호프를 마시면 감정이 생긴다 이랬었죠. 생각나시죠, 여러분? 호프만의 감정이입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어땠어요, 여러분? 감정을 알아요? 몰랐잖아요. 고통을 먼저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모릅니다. 이거 지금 돕기예요. 돕기 발달을 하는 겁니다. 감정 모르잖아요. 그쵸? 몰랐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명령하거나 타인이 명령 지시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도와줘야 될지 말아줘야 될지 이런 것 자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타인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구체적 보상에 나와 있잖아요. 이 구체적 보상을 준다고 잘 지키면 사탕 줄게. 이거 잘하면 장난감 사줄게. 라고 하는 구체적 보상을 기대하는 건 2단계고요. 여기 3단계고 보상을 약속하면 행동을 한다는 거죠. 돕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혹은 그거 플러스 어떤 거냐면 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상이잖아요. 상. 그쵸? 구체적 보상을 한다는 거 약속을 준다는 건 상이죠. 상과 벌에 의해서 행동을 하더라. 타인의 명령이나 두 번째, 상과 벌을 받거나 피하기 위해 행동을 하더라, 돕기 행동을 하더라 하는 게 바로 바탈에서는 수능, 구체적 언급, 강화 단계고 코스텔릭은 물리적 강화 추정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2단계를 보니까 수능한대요. 복종한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키면 그걸 따라 한다는 거예요. 특징은 타인에게 승인을 얻기 위해 하는 거예요. 타인의 승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쪽은 규범적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 이렇게 하면 좀 요거랑 대조되니까 금방 외울 수 있죠. 그쵸? 타인의 승인,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행동을 한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내려옵니다. 벌을 피하기 위해. 네. 그리고 나면 이제 3단계가 되면 이제 자발성이 시작돼요. 와, 웬일입니까? 이게 정말 성장했죠.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 대단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완전히 자발적이어서 진짜 자발적인 게 아니라요. 보상을 기대해요. 어떤 보상? 이 같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 보상을 기대하더라.
보상 기대 하더라.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규범적 행동은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범을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이렇게 해서 4단계가 지나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이 내용을 안다는 것보다 이 내용은요. 그 단계에 다 써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요 내용을 외우는 게 아마 더 관건이 아닐까, 더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돕기는 바탈과 코스텔 두 학자로 크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탈 같은 경우는 수능 구체적 언급 강화로 얘기했어요. 순구 언니는 강하고 수능적이며 내면적이다. 돕기잖아요. 도와주고 보상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외우는 방법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코스텔릭은 물심자규를 뭐 했다고요? 강추했다고요. 그래서 물리적 강화 추종 단계, 물리적 강화 복종 단계 요거 잘 체크해야 돼요. 자발성의 시작 단계, 규범적 행동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명령해야지만 따라하고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지시해야 돼요. 지시해야지 따라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3단계에 있는 구체적인 아이들은 아직 단계가 낮은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과 벌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때만 행동을 하더라. 그 상이 뭐냐면 구체적인 보상을 꼭꼭 약속해. 약속을 하면 이거 약속할게. 이거 약속할게 하면 이때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벌 받을까 봐 그 행동, 돕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 말을 그대로 따르면서 왜 따르냐라고 봤더니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을 듣더라.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벌이라는 게 2단계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여기 보세요. 자발성의 시작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여기 쓰면 되는 거예요. 자발성의 시작이 단계면서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나한테 보상이 올 것을,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올까 하는 것을 약속의 단계는 이 윗단계지만 보상을 기대하는 단계는 이 구체적 보상 단계 3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4단계 때는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가 2단계였는데 4단계에서는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하철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봤을 때 돕기 행동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돕기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돕기 행동을 해요? 때로는 저도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고 그 밑에 단계로 행동할 때도 있죠. 뭐 정말 내가 돕고 싶어서 돕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이 밑단계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어쩔 때는 이렇게 기대할 때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도와주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 누가? 라고 하면서 기대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빗대해서 이 4단계를 고려하면 생각해 보면 이 4단계도 바탈과 코스텔릭의 도끼 발달 단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이 끝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꼭 해낼 거야. 라고 10번만 외쳐보세요. 마음속으로 외쳐도 되고요. 작은 소리로 외쳐도 됩니다. 그 외침이 나에게 향하게 외치면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새로운 용기가 솟아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세요. 모두 다 화이팅!